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학개론 강의는 이종호입니다. 비주얼 담당이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실력 담당하고 있는 핵심 공법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건데 암기가 안 돼서 미치겠어 하는 부분 반드시 있거든.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가 안 돼서 못 맞히는 탑5를 내가 뽑았어요. 탑5를 뽑았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아마 올해 몇 개는 건지실 수 있을 꼭 겁니다. 나와 꼭 나와. 이 요즘 장안의 화제지 않습니까? 달달한 암기장. 이 달달한 암기장 어떻게 활용하는지 탑5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고 활용법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5 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달달한 암기장 포인트 8번째 탄력성, 출제 가능성 100%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집중하시고 수혜 가계 탄력성입니다. 일단 수혜 가계 탄력성은 공식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수혜 가계 탄력성은 가격의 변할분의 수혜량의 변할. 밑에 뭐 있고요? 가격이 있고요. 위에 수혜량의 변할이 있는데 요거 뭐랑 비교한다? 일과 비교합니다. 가일로 암기합니다. 사과 배, 감을 뭐라고 하죠? 가일. 가계 탄력성은 1과 비교하고요. 1일 때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이 됩니다. 그래서 수혜 가계 탄력성이 시험장에 들어왔는데 5개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혜 가계 탄력성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수혜 가계 탄력성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가운데 손가락 까딱까딱 이거 1입니다. 단위 탄력. 이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이 되는 겁니다. 수혜 가계 탄력성이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시험장 들어갈 때 손 집에 냅두고 가야 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가지고 들어가야지. 수혜 가계 탄력성 몇 종? 5종은 어디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수혜 가계 탄력성 클리어. 탑5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도시공간 구조론. 그 중에서 도시공간 구조이론의 시초가 뭐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100% 반드시 나옵니다.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요. 특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5개 지구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운데 뭐요? 중심 업무 지구. 두 번째는 주택 상가가 혼재돼 있지만 주거환경이 불리한 뭐라고요? 점이지역 그러기도 하고 전이지대 그러기도 하죠. 저소득 주거지역. 그리고 고소득 주거지역, 그 다음에 통근자 주거지역. 요 5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약간 연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전,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때 주상전하의 와이프를 뭐라 그래요? 중전. 그래, 한번 불러봐. 중전. 그럼 중전이 쳐다봅니다. 매야! 하고 쳐다볼 거야. 그러면,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하시면 좋아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버제스의 동심어리는 5개 순서. 중심 업무지구. 두 번째는요, 전이지대. 점이지대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나온다? 중요합니다. 저소득. 자꾸 시험에 뭐로 나온다? 고소득층 주거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심으로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선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래서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 해야 돼. 중전 고 저통스럽습니다 해야 돼. 얘기해봐.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 클리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최근 5년간 5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지 않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출제 가능성 100% 파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8개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8개. 첫 번째는요. 최저소득 50년이면 영구임대, 저소득 서민의 30년이면 국민임대, 젊은 층 행복이요, 사회 취약계층 통합이요, 전세계약 방식 장기전세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 분양 전환이요.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건 기준주택 매입, 기준주택을 임차해서 전대는 기준주택 전세가 있습니다. 총 몇 개? 8개. 8개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얼마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타요. 여러분들 영국행 비행기를 통장님이 분기별로 타면 뭐가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계속 머릿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영국행 통장 분기별로 타면 기분 좋아. 영국행 통장 분기별로 타면 기분 좋아. 기억하고 있다가 최저소득 50년이요. 그러면 영구임대. 저소득 서민의 30년이요. 국민임대. 젊어. 행복주택. 사취약계층 통합. 전세계약 방식 장기전세.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 분양 전환.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기준주택 매입. 기준주택을 임차해 와서 전대하는 기준주택 전세.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몇 개? 8개는 어디 비행기를 탄다고요?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누가요? 통장님이요. 얼마마다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타니까 기분 좋아. 영국행 통장 분기별로 타면 기분 좋아. 8개 암기 클리어. 자, 암기 탑5 그 네 번째는요. 짜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만 꼽아봐 하면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자, 상관계수는 몇 등분 할 수 있어야 되면 2분법입니다. 상관계수가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를 일단 구분을 해요.
이럴 때는 효과 없어요. 없어요. 작으면 효과 있어요. 이분법입니다. 이럴 때 효과 없고요. 1보다 작으면 효과 있는데, 자, 1일 때는 효과 없다 그랬고, 1보다 작은 게 총 몇 등분? 3등분입니다. 1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건 또다시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1보다 작으면 효과 있는데, 플러스면 효과 있는데, 작아. 마이너스면 효과 코. 마이너스 1이면 효과 최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관계수는 몇 분법과 2분법과 4분법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먼저 2분법. 1일 때는 효과 없어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 있어요. 있는데 1보다 작은 건 또다시 몇 등분? 3등분. 플러스 효과 작아요. 유사한 방향이라서 그래요. 마이너스 다른 방향 효과 큽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최대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 동작입니다. 상관계수 준비. 그러면 의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혹시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안 된다? 뼈가 굳어서 그래.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합격하셔야 돼. 상관계수 준비. 의.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 효과 없고 있고 있는데 효과 작고 크고 최대. 상관계수 준비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 준비. 의. 40번 테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너무 중요하다만은 그중에서 특히 또 중요한 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디 써먹을 거냐? 4군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어디 써먹을 거냐? 3군데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써먹는 곳 활용 4가지와 개별 공시지가 활용 3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첫 번째, 개별적으로 토지 가격 구할 때 1번,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두 번째는요. 거래 지표로 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래 지표. 세 번째는요. 지가 정보 제공합니다. 지가 정보. 네 번째는요. 국가가 업무를 볼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를 볼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지 공시가 어디 써먹어요? 그러면 몇 군데? 4군데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개별 공시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표준지 공시가 씁니다. 두 번째요. 거래지표. 세 번째는요. 지가정보. 네 번째는요. 국가 업무 하시면 됩니다. 암기 코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특정 나라를 비하고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자는 거야. 못 사는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지국이라 그래. 거지국. 못 사는 나라 뭐야? 거지국. 정말 못 사는 나라는 개거지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거지국에 써먹는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거지국. 그래서 이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 써먹는 거 몇 개? 4개. 어떻게 해요? 개거지국. 개. 개별 토지. 거. 거래지표. 지. 지가정보. 국. 국가업무. 개별 공시가는 3군데 써먹는데요. 과세, 부담금, 사대, 사용료 대부료. 과부, 사대,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어떤 때 써먹는다? 개거지국, 개별 공시가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과부, 사대. 바보 3대 아니고 뭐요? 과부, 사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개거지국, 과부, 사대. 개거지국, 과부, 사대로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꼭 암기하세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활용 범위 클리어. 자, 이제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탑5인데 공법이 7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단 포인트 6번 뽑았어요. 6번. 그래서 첫 번째가 매년 나오는 겁니다. 예. 용도 구역이 우리가 원래 4개가 있었는데 3개가 신설이 됐어요. 3개가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해서 우리 도복 입 있었잖아요. 그 3가지는 별도 규정이라 따로 빼고요. 현재 용도구역 4가지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권한자 물어봐. 권한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규제가 가장 세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이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권자 누구예요? 국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가 시가화되는 걸 일정 기간 유보했다가 나중에 풀어주는 거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화니까 시도의사죠. 시가화는 누구예요? 시도의사야. 시도의사 정하고.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해변가에 물고기 많이 잡혀요. 근데 수산자원 보호하려면 공장 들어오면 안 되지. 물 흐리는 거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규제 세게 하는데 수산 관련된 파트니까 국토부가 아니죠. 그래서 여긴 누구야? 해양수산부 장관이야. 그래서 회장인데 최근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1월 달에 개정이 돼서 요거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잖아요. 아니면 그 토지에 연접이 되면 이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가 개정이 돼서 시험에서 언급할 수 있다. 자,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들이 있어. 우리 배드민턴도 치고 놀러 가잖아. 약수터 가고. 근데 거기를 맨날 술 먹고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공원화 시켜서 개발을 제한하겠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인데 우리 도시 거꾸로 뭐라고 하죠? 도시 거꾸로? 도시? 시골 그러면 가면 안 돼. 눈 확 찔러버려. 도시 거꾸로 뭐야? 시도. 시도지사 지정해. 시도지사랑 대도시의 경우는 대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권한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이 이 권한자를 낼 수밖에 없고 얘네들은 법률이 우리 국토개법 시험 범위가 아닌 게 있어. 얘는 개특법이 있고 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서는 누구만 나온다? 시가와만 규제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시가와는 무질서한 시가와를 약간 유보했다가 나중에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이걸 시계라고 그래. 시계. 그래서 앞으로 시가와 그러면 시계라고 해야 되고 시도지사 나와야 돼. 근데 시가와 시계 시도지사인데 갑자기 국장 나왔죠. 그러니까 시험이 내는 거야. 그래서 국가계획 관련됐다는 말이 나올 때만 국장이고 이거 없을 때는 누구야? 그냥 시도지사야. 그다음에 유보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도시가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니까 일정 기간만 묶어놓고 나중에 같이 개발해라 이거거든. 그래서 최소 5년에서 몇 년? 20년. 요 기간이 나와 얘는. 5년에서 20년 사이 정한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다. 그러면 1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자동으로 없어져요. 10년이 되는 날에 뭔 날? 다음 날. 그래서 만료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근데 행위자는 얘는 개특법, 얘는 개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법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거가 핵심이다만 딱 정리해두면 포인트 6번은 끝나는 거야. 포인트 8번. 요게 제일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구역이 지정이 됐어. 예를 들어 도로로 결정이 됐다. 도로부지야. 여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 여기는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이 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어. 그럼 일단 요 지정된 지역 안에서 앞으로 싹 밀어야 될 땅인데 개발행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개발을 하냐면 수용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건물을 짓고 형질 변경하고 토속 채취하는 애들 못하게 하려고 일단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건축하는 거 공작물 포함하고 토 할 때 토 건축하고 물건 쌓는 거 요거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물건 쌓는 거를 주상공에서는 주거상업공업은 쌓는 게 일이야. 그럼 규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녹지 지역에서 물건 쌀 때는 규제하는데 관농자 중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중에서 농림 같은 경우는 볕단 집단 비료 포대 쌓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농림 지역은 빼겠다. 그래서 여기 녹관자에서 여기 시험에 잘 나와. 녹관자에서 야 이틀 3일 쌓는 건 상관없어. 근데 1개월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월 이상? 1월 이상.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쌀 때는 허가받아라. 이거를 공법상 국토개법에서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형질 변경하는 목적이 이 사람이 건물을 지려고 형질 변경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겠대. 그럼 보존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게는 허가 대상에서 뭐 해야 돼? 제외해야지. 그래서 항상 경작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토지 형질 변경은. 경작은 뭐 한다? 제외.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인데 이게 추가되는 게 도시개발구역에서는요 그대로 와. 그대로. 도시개발법에서는 그대로 오는데 건축하고 물건 쌓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추가되는 게 도시개발법에서 수용할 때 얘네들 보상금 노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은 건축할 때 기존에 있던 가치를 증진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대수선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도 바꾸는 거 있죠?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요것도 추가되고 그다음에 여기 없던 게 중목벌지 식재가 추가됐죠. 여기 없었잖아.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도 추가되고 물건 쌓기 외에 나무 많이 심어서 보상금 받으려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 받으려고 중목을 임시 식재하는 것도 일단 금지하겠다 해서 추가되는 금지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관상용 중목을 잠깐 임시 식재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경작지에다 심으면 보상금 노린다고 봐서 경작지는 제외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나 조심하시면 된다.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근데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돼서 40년 50년 된 건축물 싹 밀어서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인데 근데 거기서 누가 또 새로 건물을 져버리면 또 재개발 못하죠. 그래서 여기도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도 똑같죠. 근데 얘는 추가되는 사항에 여기는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이 있었는데 얘는 용도 변경만 들어가고 대수선은 뺐어요. 허가 대상이긴 한데 천재지변 응급복구인데 허가 받을 필요 없죠. 그때는
1월 안에 신고만 해라 이 규정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규정이 없어요. 천재지변일 때는 응급복구인데 이건 1월 내 신고가 없으니까 1월 내 신고는 국토개입법만 있구나. 이게 특이한 거라서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면 헷갈려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딱 정리해두면 써먹을 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면 이행이 못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착수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해줘요. 그걸 기득권 보호라고 하는데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이면 얘네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3월 안에 신고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시수삼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시수삼신. 시가와 수산은 3월 내 신고인데 정비구역하고 개발구역은 개정 30일이라고 그래.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이지 3월이 아닌데 얘를 3월로 꼬셔요. 그래서 두 단어 기억하는 거야. 시수, 삼신, 개정 30일. 요거만 기득권보호 예외고 이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포인트 탑 5 중에서 요 8번이 제일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17번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가장 정의로 많이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게 뭐예요? 그러면 성계기라고 그랬죠? 성계기.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군관리 내용이 아니야. 그럼 이거는 누가 지정하냐?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이 짜져 있는 상태에서 기반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반시설이 되게 부족해. 그럼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은 개발을 많이 못하게 밀도를 관리하자 해서 나온 게 개발의 밀도 관리하는 구역이다 해서 자 밀도가 높으니까 나온 거예요? 낮으니까 나온 거야? 개발 밀도 높은 거죠? 그럼 도시겠네? 도시 왜겠네? 도시죠. 도시적은 주, 상, 공, 녹인데 어디는 안 높아? 녹지. 그럼 얘는 땅이 머릿속에서 주상공이다. 뭐가 나와야 돼?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은 현재 되게 부족한데 설치가 되면은 설치하면 되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밀도 높아서 설치가 안 돼.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도를 못 넓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를 못하니까 개발을 많이 못하게 캥의 제한을 강화하자 이게 나왔겠지.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하겠다가 나왔는데 건폐율을 줄이니까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럼 용량은 그대로잖아. 그래서 시행령에서 숫자는 용적률만 규제하자 해서 용적률만 최대 한도의 50%로 강화한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일단 대상 지역 어디예요? 그럼 어디? 주상공이야. 주상공 지역에서 녹지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얘는 절차가 원래는 항상 의협심을 거쳐야 돼요. 주민 의견과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잘 봐요. 자, 여러분 땅에다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겠대. 이거 묶어버리겠대.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띠둘를 거야. 띠둘러야지. 그러니까 의견을 들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의견이고 협의가 없고 뭐만 거쳐요? 심의만 거쳐요. 그래서 주민 의견도 없고 뭐도 없어요? 협의도 없고 뭐만 거친다? 심의. 요게 그래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해서 가리면 요 단어가 안 보이게 지금 단어 안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의만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얘는 왜 설치한 거야? 원인이 뭐야? 그럼 기반시설이 뭐해서? 먼족이요? 부족하니까 설치가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설치가 곤란. 곤란. 그래서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규제를 뭐 하겠다? 강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강화할 건데 얘네들이 둘 다 강화하려고 했더니 건폐율 줄여봤자 용량 하나도 안 빠져. 풍선은 바람을 빼야지. 그래서 용적률만 건드렸어. 그래서 용적률만 최대 한도의 몇 프로야? 50% 범위 내에서 강화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 공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발이란 표현이 나오면 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이가. 아무것도 몰라도 개발 보면 이 찍으세요. 이런 개발이잖아. 이런 개발. 뭐? 이런 개발. 그래서 향후 몇 년 내? 2년 내. 몇 프로? 20%. 초과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는 기억해두고 현재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거나 향후 2년 안에 하수 발생하는 양이 시설 용량을 초과한다. 수도 수요 용량이 시설 용량 초과한다. 향후 몇 년? 2년 내. 몇 프로? 20%. 여기. 학생 수가 향후 2년 내 20% 이상 초과될 것 같을 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서 숫자 2 하나 기억해 두시고 원인 하나 기억해 두시고 절차는 의협심 중에 뭐만 거친다? 심의만 거친다.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끝입니다. 그래서 요 17번은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 공동구는 지문으로도 나오고 단독물에도 자꾸 나오는데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관인데 이렇게 생긴 거 신도시 가면 신도시에서 전봇대 본 적 있어요? 전봇대 본 적 없죠? 왜 없어? 어떤 분이 봤대. 그 전봇대 아니야. 그 신호등이야. 전봇대가 다 없어진 이유가 전선 막 지저분했던 거를 신도시 만들 때 전부 다 지하로 깔았어.
그래서 지하에다 콘크리트 관, 저보다 키가 한 2배 정도 되는 관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지하에다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설치하는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에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땅이면 무조건 설치하게 의무화시켰어. 그래서 숫자가 200만이야. 얼마 초과? 200만을 초과하는 신도시인데 보통 먹고 자고 하는 신도시를 말하는 거지 일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단지로 자꾸 답으로 나오니까 산업단지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존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관 같은 거 다 집어넣으려고 공동구를 설치했어요. 이 설치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싫대. 그럼 난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전봇대도 쓰고 얘도 쓰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유로 없이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의무사항인데 아닌 놈이 잘 나와요. 의무사항인데 얘네들은 위험한 거야.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스관이야. 가스관 이 폭발의 우려가 있고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게 뭐죠? 하수도관이야. 그래서 요 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얘는 조금 위험하니까 그래서 가가 어디야? 가스관하고 뭐야? 하수도관. 그래서 요거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협의에 심의 거쳐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라고 빼놨어요. 그래서 얘는 했는데 작년에 나와버렸네. 짜증나게 이거 올해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내년 써먹어야지. 이거는 일단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가스관은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 관련 협의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일단 설치할 때에는 처음에 이 설치하는 사람들은 점용할 사람이에요. 점용 예정자야. 예정자거든. 그래서 점용 예정자랑 지금 사업하는 누가 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설치하고 설치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시행자는 가야죠. 그럼 이제 점용하는 사람이 내야 되지 관리비는. 그럼 관리비는 누가 내요? 그러면 점용자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납부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점용자가 내는 거지 시행자는 안 나와.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지관리계획. 이거 단독 숫자로 잘 나오거든요. 유지관리계획이라는 게 공법은 대부분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는데 계획을 몇 년마다 짜라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관리자가 수립 시행해야 된다 해서 공동구에서 키워드가 딱 5개예요. 첫 번째, 공동구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관을 언제 설치해요? 200만 초과. 우리 시험에서 150만 제곱미터 나왔어. 그럼 200만이 초과 안 됐죠? 그럼 설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다 설치하면 수용되어야 되는데 위험한 거는 그랬죠? 가가 뭐야?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그리고 설치 비용은 예정자랑 시행자가. 관리 비용은 지금 설치됐으니 점용 예정자들이 차지하는 점용 면적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로 납부한다. 마지막에 유지관리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이게 공동구는 나오면 이 지문 5개 중에 2-3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포인트 29번. 요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 도시개발구역이 원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 거거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원칙이 누구예요? 그러면 시도지사 대장. 시도지사 누구예요? 대장인데 이 사람이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기획 관련돼서 국장 위반하면 국장이 결정한다는데 이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원칙도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장이야. 근데 국장이 정한 사유가 5개야. 5개. 그러면 시험에서 5개를 외울래요? 222개를 외울래? 5개를 외워야지. 이 5개 아니면 다 이분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국중공둘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국중공둘천. 원칙부터 할게요. 자,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볼게.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니까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다. 근데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할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지정을 해버리지 윗사람이 너가 해 그럼 둘 중에 하나 삐져요. 그래서 협의가 성립 안 되면 누가 하는 거야? 국장이. 그래서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 안 되면 누가 한다? 국장. 그 사유로 나와 있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직접? 국장이 직접 지정한다. 그리고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크면 이건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 권한을 남발하면 안 돼서 국장하고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전에 100만이었다가 이게 개정이 된 거라서 시험에서는 100만으로 꼬실 거야. 그래서 이 50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 자, 결론할게요.
도시군 가리기 결정권자 시도대장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에 걸칠 때 협의 성립이 안 됐다. 활자를 정해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럼 그때 누가? 국장. 그 다음에 국장이 하는 사유는 국중공둘천에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할 때? 요청할 때. 행정청이 행정청 할 때는 요청이란 말 써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장이, 자, 공공기관장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그래. 그래서 공공기관장이 또는 정출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제한할 때, 그리고 요거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천재라고 그래. 천재지변 긴급한 때. 그래서 국중공둘천 그래요. 국장이 하는 사유 5가지를 시험에서 4개 쓴 다음에 아닌 거 하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국중공둘천 지웠는데 남았네. 걔가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원권자는 뭐 3년에 한 번 꼴은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상을 보고 오셨을 텐데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달달한 안기장이고 네, 달달하겠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5개 너무 아쉬워. 예, 아쉽죠. 분들. 이게- 이번에 달달한 안기장 영상 찍느라고 우리 고성철 쌤이 흰머리 생겼어요. 예, 흰머리 생겼어요. 한 머리가 2년 정도 늙은 것 같아. 이게 근데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넘기시면 빨간 색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셀로판지라고 그러죠. 딱 가리면 흰 색깔은 그대로 나오는데 그렇죠. 빨간 색깔이 키워드야. 그렇죠. 요걸 내가 외워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식하면서 외워지는 거라. 근데 처음부터 몇 살판 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외우셨다가 하기.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음. 외세판을 대고도 암기가 되시면 이제 완벽하게 암기가 되신 그렇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고정 댓글창을 있어요. 찾아가셔서요. 네. 바로 그거 클릭해서 클릭만 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신청하시면 배송비만 낼 거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반복해서 보는 거라서 그렇죠. 시간 날 때, 그렇죠. 짬날 때, 네. 화장실 갈 때, 지하철 탈 때 한 개 한 개 찍었기 때문에 짬나는 시간에 한 단어를 끝내버리는 거잖아. 맞습니다.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하셔도요. 예. 우리 충분히 합격할 시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자투리 시간을 저희가 달달한 안기장이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셔서 가서. 신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